네. 이번 수업은 속도, 가속도와 미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용어가 이런 게 나옵니다. 속도, 가속도, 속력. 이 세 가지 용어를 일단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미분을 다 배웠습니다. 이미 미분은 끝난 거고요. 이거를 지금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 같은 건 새로운 게 없는데요. 자, 용어를 일단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설명할 용어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입니다. 가속도는 좀 이따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속도가 이런 게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데 뭐 5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나는 평균적으로 어떤 속도로 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속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과속 카메라 있죠. 달릴 때 속도 제한이 있을 때 과속 카메라가 우리의 차가 달릴 때 속도를 어느 순간 레이저를 쏴서 그 순간의 속도를 파악하죠. 그것도 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찰나의 속도와 어떤 구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얼마일 때 우리가 속력, 시간분의 거리로 나눠서 그 평균적인 속력을 계산했는데 그게 평균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까지 배웠던 그 속도가 다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이 두 가지 용어를 좀 구분하고 싶은데요. 자, 봅니다. 먼저 이 주어진 조건을 잘 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입니다. 요게. 이 위치란 말이 지금 빠졌는데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겁니다. x가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만약에 1초 후에 시작해서 1초가 지났을 때의 위치는 t에다 1 넣었을 때 x값이란 얘기입니다. 2초가 지나면 x가 8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떤 물체가 어디를 출발하냐면요. 출발점은 t에다가 0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0초가 현재니까. 그럼 t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x가 0 나오잖아. 그지? 이걸 파악해서 처음에 0에 있었구나. 그래서 1초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t에다 요게 x가 t3승이네. t에다 1 넣으면 x가 1 나오니까 1초 위치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초 후에 1의 위치에 오고요. 2초가 지나면 어디에 오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8의 위치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듯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를 함수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시간축이라는 거, 위치축이라는 거. 그러면 평균 속도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초부터 몇 초까지라는 어떤 시간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에서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썼던, 알고 있는 속도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시간은 총 요만큼이 걸렸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달린 거리는 얼마입니까? 1초와 2초 사이에 달린 거리는 8 빼기 1, 즉 7만큼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평균 속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던 속도예요. 자, 이젠 새로운 순간 속도인데요. 이건 한 찰나입니다. 1초가 되는 그 찰나의 속도가 얼마겠느냐. 이거를 우린 지금부터 약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거를 먼저 그림으로 이해해 봅니다. 자, 보세요. 순간 속도를.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의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되죠? 기울기. 그래서 이 평균 속도가 결국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찰나입니다. 이 1초 요 상태에서의 속도를 생각하는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중간에 어딘가 1 플러스 델타 t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1초에서 적당히 지난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 델타 t의 뭐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는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을 갖다가 어느 한 점을 1의 위치로 가깝게 옮겨요. 계속 한없이 가깝게 옮겨서 그 가까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속도를 1에서의 그 찰나의 순간 속도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를 써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요 두 점에서의,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 여기서 1 빼니까 시간의 변화는 델타 t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기 요 y값의 차이니까 1 플러스 델타 t의 세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리미트 델타 t를 갖다가 0으로 점점 접근시켜요. 그러니까
요 두 점이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어디로? 1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은 한없이 가까워지면 두 점이지만 결국 1에서의 접선이 되겠죠. 거의. 이거 미분 개념하고 똑같아요. 접선 기울기 개념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1에서의 순간 속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말? 결국 의미가 얘가 뭐가 되냐면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됩니다. 순간 변화율. 근데 우리는 순간이란 말 잘 뺐었죠. 그러니까 그냥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속도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한 얘기를 좀 일반화 시켰습니다. 이쪽 보시면. 자, 교재에 다 있어요. 그죠? 요거 일반화 시킨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걸 좀 정확하게 머리에 입력을 시킵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시각에 대한 위치가 다음과 같이 함수로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 우리가 그지? 평균 변화율이 결국 뭐가 된다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지? 요게 이것이 금방 설명한 평균 속도가 된다. 그다음 어떤 순간입니다. 어떤 시각, 정확하게 1초든 2초든 그 순간에서의 x의 변화율이 이게 변화율이죠. 순간 변화율. 그래서 얘가 바로 순간 속도가 돼요. 순간 속도. 그 다음 이젠 가속도 얘기인데, 가속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보세요. 요 속도를 정의한 거를 생각해봐. 요게 뭐냐면 어떤 시각에서 위치가 얼마나 변하냐, 그지? 위치가 변화하는 그 변화율을 속도라고 한 건데, 이제는 그 속도입니다. 이게 V가 선생님 속도라고 쓴 거예요. 속도가 얼마나 변해 나가느냐를 가속도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고 속도의 변화율이 가속도구나. 이해 가시겠어요? 그냥 그런 개념으로 가속도를 정의합니다. 실제 개념이고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속력이라는 말인데요. 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웃긴 얘기인데요. 속도라는 건 금방 정의했듯이 뭐가 되냐면 순간 변화율, 즉 쉽게 말하면 접선 기울기잖아, 그지? 접선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안 그래 지금? 속도예요. 아까 어떤 순간의 속도예요. 근데 기울기는 음수일 수도 있죠. 선생님, 속도가 음수라는 개념은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속도와 속력은 똑같은 거였지만요. 이젠 수학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저 얘도 위치가 점점 증가해 나가잖아, 그지? 증가해 나가는 속도가 플러스 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접선 기울기가 음수가 돼서 속도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속도는 양음이 다 될 수 있고요. 좀 이따 문제도 볼게요. 그 속도에 절대값 붙인 양수값만 우린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의까지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요. 어떤 문제에서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이렇게 속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구분을 일단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혹시나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냥 속도가 라는 말밖에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좀 문제를 잘 판단하셔야, 잘 보시고 어떤 시간에 어떤 구간, 몇 초부터 몇 초까지의 속도를 묻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찰나, 그 순간의 속도를 묻는 건지를 판단하시면 이건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간단한 문제로 아까 했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익히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절벽이 있고요. 절벽에서 돌을 똑바로 위로 던져 올려서 그 돌이 다시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땅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준 게 X를 줬는데요. 위치입니다. 땅 위 높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높은 지점에 있느냐를 알려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됐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 좀 그림에서 여러분들 오해를 좀 안 하기 위해서, 자, 이 절벽에서 돌을 위로 똑바로 던져 올리면 그대로 이 절벽 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 맞아요. 근데 문제가 좀 대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똑바로 던져 올려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볼게요. 자, 봅시다. 문제가 처음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부터 말하는 높이는 다 땅에서의 높이입니다. 땅에서부터 높이에 전부 다.
자, 이 절벽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처음이라는 말은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t가 0일 때죠. t가 0일 때입니다. 기억해? 그럼 t가 0 집어넣으면 30 나오죠, x가. 그 x가 30이라는 게 바로 땅 위 30m 지점에 처음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처음 속도를 묻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위치에 요 x를 갖다가 미분한, 즉 시간에 대한, 시각 t에 대한 위치 x의 변화율이 속도였죠. 그래서 이 속도는 그 미분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t 이렇게 되네요. 자, 선생님이 금방 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dt분의 dx라고 읽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요.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구나.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문제에서 계속 이걸 사용할 거거든. 자, 이렇게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여기가 25구나 참. 미안. 미분해서. 자, 이 속도를 우린 간단하게 앞으로 그냥 v라고 씁니다. 알겠어요? 속도를 이렇게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자, 속도가 이거고요. 위치가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 속도란 말은 마찬가지 얼마야? t가 0일 때의 속도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3초 속도라는 것은 뭐예요? 그지? t가 3일 때의 속도 값이 바로 3초 속도겠습니다. 결국 여기 v가 있으니까 t에다가 0하고 3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0 넣어서 25가 나오고요. 3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선생님, 속도가 음수인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속도가 양수라는 말은 시작하면 이 위치가 증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위치 x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3초는 언제냐면 대충 요쯤이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위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땅에 대한 위치가요. 이렇게 줄어드는 속도가 음수가 나와요, 실제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지기 직전 속도입니다. 자, 지금도 계속 선생님이 쓰고 있듯이요. 몇 초일 때의 속도나 높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도대체 몇 초일까를 먼저 알아내는 게 좋겠네요. 그지? 그러면 땅에 떨어진다가 몇 초냐?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요. 자, 그림에서 자 보세요. 땅에 떨어진다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정확하게 위치가 0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높이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땅에 내려온다는 것이 이 x가 0 된다는 뜻이에요. x가 0.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x가 0이면은 얼마야? 여기 x에 0 대입할 수 있죠. 그죠? x에 0 대입하면 t가 마이너스 1하고 6 나옵니다. 해보세요. 2차 방정식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 t는 양수니까 음수는 다 의미가 없고요. 그럼 결국 6초일 때가 결국 x가 0이 되는구나. 위치가 0 돼서 땅에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6초란 걸 알았으니까 6초일 때 속도를 구하는 문제네. 그럼 6을 갖다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지? t에다 6 넣었을 때 v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거기 나와 있는 답이 얼마?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걸 좀 살짝 오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위치가 0인데요. 쌤, 이거 땅에 떨어지니까요. 속도가 0 아닌가요? 속도가 딱 떨어지니까 결국 얘가 0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속도 0은 틀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함수를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요 x. 요 포물선을 잠깐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포물선이. 이게 지금 t축이 되고 요게 x축이에요. 잠깐 그려보면 이해를 요거 때문에 좀 오해할까봐. 그러면 금방 x가 0 되는 곳이 t가 마이너스 1 또는 6 나왔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1, 여기가 6이죠. 그럼 생각해봐요. t가 6일 때 x값이 0 됩니다. 그죠? 6초가 지나면 x가 0 돼.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실제로 땅에 떨어지면 끝이지만 그럼 실제로 함수는 요까지만 본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계속 지나 7초가 됐습니다. 그럼 x는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x가 음수 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게 땅을 뚫고 계속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계속 떨어지고 밑으로 계속 가는 거야. 실제로는 한없이. 근데 그 상태인데 우리는 우리 현실은 어때요? 계속 이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까지만 끊어서 요 앞까지만 생각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해 가시겠어? 그래서 속도가 0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함수에 따르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위치가 0 되는 순간을 그냥 땅에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 다음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그림 똑같이 있고요. 30m고. 자, 4번 최대 높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 최대 높이라는 것이 여기잖아, 그지?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점점 x가 증가하다가 x가 감소하게 되죠. x가 증가하다 감소한다? 어떤 개념 생각나죠? 그지? 이때가 바로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최대 높이가 속도가 0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속도가 0 되는 지점은 여기, 그지? 요 v가 0 되니까 t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5가 나오죠? 2.5초네. 2.5초일 때 여기 도달하거든? 그러면 그 높이는 얼마겠네요? 최대 높이가. 이 높이란 말은 이 땅에서부터 이까지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지? t에다 2.5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위에. 여기다 2.5 대입해주면 x 값이 구해지고 그 x 값이 얼마야? 61.25.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바로 땅에서의 최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 속력 구합니다. 평균 속력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속력, 옛날부터. 결국 뭡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해가지?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이게 평균 변화율. 자,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땅에 떨어진다가 아까 했듯이 t가 6 나왔죠? 6. 보이지? 그래서 시간은 총 6초가 걸렸습니다. 0초부터 6초까지지. 그럼 총 움직인 그 위치의 변화, 거리 차는 얼마야? 최대 높이가 61.25니까. 뭐지? 잠깐만. 이게 총 움직인 거리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 선의 전체 길이가 바로 돌이 움직인 전체 거리입니다. 그래서 얼마야? 여기가 61.25니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1.25죠. 그럼 61.25에다가 요 길이만큼 더해줘야지 전체 움직인 길이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이건 빼기가 좀 61.25에다가 플러스 그럼 61.25에서 30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길이 나오죠. 얼마 나오냐 이게 그러면 31.25 이렇게 되겠죠?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움직인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답은 그 답지에 있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지금 했던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자, 기호로 바로 쓸게요. 그러니까 x라는 게 위치였죠. 이 말을 잘 기억해. 얘가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래서 얘가 속도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요, 이걸 좀 확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건 똑같아요. 이까지는 똑같고 요 부분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의 위치만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무줄을 당기면 시간에 대해서 길이가 늘어나고요. 아니면 넓이, 그치? 어떤 이렇게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동심원이 점점 커지죠, 그죠? 원이 이렇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부피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봐요. 길이를 L이라고 놓으면 예를 들어서 dt분의 dL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는 이건 구했던 거고. 넓이를 S라고 하면 dt분의 ds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부피를 V라고 하면 dt분의 dv 구하라 이런 문제를 계속 이제 응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요. dt분의 dl이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구나. 증가속도가 변화율입니다. 이게 혼용해서 내요. 증가속도를 구하라. 변화율을 구하라. 시간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응용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장이죠. 이렇게 좀 부채꼴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0이고요. 중심각은 3분의 파이.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지름은 일씩 증가합니다. 반지름이 점점 길어지고요. 중심각은 점점 작아져요. 1초당
반대로구나. 일식 줄고 얘는 중심각은 30도씩 늘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써요? 반지름이 주니까 뭔가 이건 길이 짧아지는데 중심각은 게다가 늘어나요. 그 예를 들어 뭐 그리자면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지름은 점점 줄어든 거고 조금 중심각은 좀 늘어난 거예요. 자, 이런 부채꼴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4초가 지나면 부채꼴 넓이의 증가 속도가 얼마가 되겠느냐입니다. 이거는 이 속도는 분명히 순간 속도죠. 0초부터 4초까지의 변화를 묻는 게 아니라 4초가 되는 그 찰나의 속도를 묻는 겁니다. 순간 속도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할까요? 참 문장화되어 있어서 어렵습니다. 자, 거기도 있듯이요. 처음에 선생님이 기호화하는 저런 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끝을 항상 먼저 보세요. 넓이의 증가 속도입니다. 넓이를 S라고 놓으세요. 헷갈림이 없이. 그럼 구하라는 게 뭐냐면 dt분의 ds 구하라는 얘기구나로 이해하셔요. 먼저 기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t라는 건 당연히 지금 이 넓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니까요. 당연히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이겠죠, 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한글을 기호한 겁니다. 간단하게 꼭 기억하세요. 이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앞에서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속도 얘기할 때 어땠어요? 위치가 t에 관한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해야, 그지? 시각에 대한 x의 변화율이 구해진 거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s가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좋겠죠. 알겠어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걸 구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순서를 꼭 기억해. 이걸 알아내야겠구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이게 t초 후 넓이를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나처럼. 이걸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이거는 t초 후에 넓이를 구하란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렵진 않은데 설명을 한번 했고요. 자, 한번 갑니다. 지금 여기서요, 우리는 t초 후 상황을 알아봐야 됩니다. 넓이를요. 그럼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1씩 줄어드니까 1초마다 1씩 줄어들어. 그럼 t초가 지나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10에서 t만큼 줄겠지요, 당연히. 그 다음 중심각은 어때요? 이만큼씩 늘어나니까 아까 중심각에서 6분의 파이 t만큼 늘겠죠, t초가 지나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넓이를 만듭니다.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r제곱 미안 반지름이 아니죠?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다시 r제곱이 10-t 제곱하고 중심각이 3분의 8 플러스 6분의 파이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넓이 S를 T에 관해서 구했죠. 이제 이거 가지고 얘 구하면 되겠네. 이런 아이디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미분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때? 곱의 미분법 이런 거 아니까 할까요, 그냥? 자, 앞에 거 하나 미분 하나 그대로. 그래서 하나 미분하면 10-t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하나 미분 하나 그대로 플러스 이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6분의 파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됐네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게 지금 시간에 대한 넓이의 증가 속도를 구한 거야. 근데 문제가 4초야, 4초. 네? t에다가 4만 넣으면 4초 속도가 나오겠죠. 네, t에다 4만 넣으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자, 아까 했던 그 내용은 똑같아요. 문제가 4초 후 부채꼴 넓이의 증가 속도죠. 글씨가 날아가네 갑자기. 자, 이렇게 똑같아요. 문제는 그럼 구하라는 거 똑같습니다. 구하라는 게 dt분의 ds구나.
넓이를 S라고 놓자.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마찬가지 T초 상황을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이까지는 T초 상황을 알아야 이제 이걸 미분할 거거든. 근데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얘를요, T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10에서 바뀌었죠. 그냥 바뀐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요 중심각도 바뀌었거든. 이거 Y라고 놓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요. 일단 식으로 바로 쓸게요. T초 상황은 어떻게 돼? 넓이가 2분의 1 X제곱 R제곱 세타 I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거를 T로 미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변수가 두 개니까요. 마찬가지 하나 미분, 하나 그대로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 뭘까요? 근데 문제는 얘를 앞에 걸 미분하는데 T로 미분해야 됩니다. T로.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야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X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DT분의 DX까지 써줘야 이게 앞에 거를 미분한 거죠. 그리고 곱하기 뒤에 건 그대로. 이해 가시나 이 말? 요거 이해 가셔야 돼. X에 관한 식을 T로 미분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플러스 이젠 앞에 거는 그대로 놓고요. 뒤에 거 미분. Y 미분하면 뭐가 돼요?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DT분의 DY 되겠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자가 엄청 많죠. X, Y, DT분의 DX, DT분의 DY. 이 값들이 다 구해져요. 일단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되면 처음에 요거 반지름은 1씩 준다. 즉 이 길이가요. X라는 길이가 시간에 따라 1씩 줄어들어요. X가. 그 말이 결국 시간에 대한 X 길이의 증가 속도가 마이너스 1이구나로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게 속도니까 X가 증가하는 속도가 마이너스. 또 중심각. 시간에 대한 중심각 Y의 증가 속도가 6분의 파이겠구나.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문제가 준 겁니다. 이거 기호를 지금.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은 이미 알아냈어요. 됐고요. 그 다음 이 X하고 Y는 도대체 뭐냐냐? 4초 후죠.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4초 후라는 말이 T가 4일 때거든. 그럼 T가 4일 때는 X가 얼마겠어요? 요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1초당 1씩 주니까 4초가 지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6 되겠죠? 6. 그 4초는 X가 6이 되고요. Y는 어떻게 돼요? 1초당 6분의 파이가 늘어나니까 4초가 지나면 중심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Y는 3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의 4배가 늘겠죠? 4초 후니까. 이해 가시나? 그래서 4초 Y 값은 파이가 나오죠. 이걸 따로 알아내라는 얘기, 이걸. 그러면 4초 후에는 X 값은 6이고요. 얘는 X 값이 4초 후 Y 값은 파이입니다. 이 Y가 파이예요, 파이. 그럼 집어넣으면 이렇게 6 곱하기 이 값은 아까 문제에서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Y는 금방 파이가 됐고요. 4초 후니까 2분의 1 X가 여기 6이죠? 그럼 36이 되고요. 곱하기 DT분의 DY 여기 있죠. 6분의 파이. 좀 복잡해 보인다, 그지?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답은 거기 써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푼 풀이가 다 답이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 첫 번째, T초 상황을 T로 표현해라. 자, 근데 이 방법은요, T초 상황을 어떤 두 문자를 써서 표현했어요. T로 표현 안 하고요. 자, 둘 다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떨 때 이 방법을 쓰냐면요, T초 상황을 T로 표현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식이 복잡하다든지. 그렇게 T로 표현하기가 불편할 땐 이 방법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선 뭐 솔직히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잘 익혀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좀 빠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아이디어로 좀 더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입니다. 지금 가로등이 있고요. 4m짜리 가로등 밑에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원래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 가로등 밑에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지금 사람 머리 이렇게 있고 사람 그림자는 요만큼 생기겠네요.
자,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데요. 매초 6의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럴 때 그림자 길이의 증가 속도가 얼마겠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몇 초란 말이 없죠, 지금. 그치? 몇 초 후 증가 속도냐가 없는데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t로 표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저는. 자, 일단 그림자 길이를 L로 놓을게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구하라는 거는 dt분의 dL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L의 증가 속도니까.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상을? L이 어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면 좋겠구나. 그럼 그거 미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L이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t초 후에 L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합니다. 자, 사람의 그림자 길이, 요 길이가 L이죠. 근데 사람은 매초 6으로 걸어가니까요. 지금 이게 t초 상황이에요. t초 상황. 사람은 얼마나 걸어갔겠어요? 그죠? 6t만큼 걸어갔겠죠. 그럼 여기서 뭔가 L과 t에 관한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지? 닮음. 자, 그래서 닮음이 어떻게 돼요? L 대 1.6이 L 플러스 6t 대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4L은 1.6L 플러스 4.6인가요? 아니, 7.6인가? 아니, 왜 이래. 30이니까 9.6이죠? 9.6t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L은 뭐가 나오나? 아이, 계산 선생님 미리 안 해놨네. 2.4분의 9.6이니까 얼마죠? 4, 그지? 4 맞나요? 4t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다. 그래서 L이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구하라는 건 뭐야? 이제 이거 미분하면 되죠? 그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답은 그냥 4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뭐 3초 후 그림자 길이 속도도 4가 되고요. 5초 후도 4가 되고.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는 일정하게 계속 4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말투만 좀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이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이걸 어떻게 문자화 시킬까요? 그러니까 요 점이죠, 쉽게 말해서. 요 점이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사람이 걸어갈 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전체 길이를 x라고 놓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dt분의 dx를 구하라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 점이 움직이는 속도가 요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라고 볼 수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이 점이 움직이는 속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요. 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거든. 즉 t초 후를 생각하자는 얘기야. 똑같이. 자, t초 후 상황은 사람이 얼마나 걸어가? 마찬가지 6t 걸어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또 비례식이 뭐가 됩니까? 이것 때 x-1.6 x-6t 대 1.6이 x 대 4 이렇게 나오겠죠? 비례식이. 그래서 곱하면 1.6x는 4x-24t, x는 2.4분의 24인가? 그죠? 그럼 10 나오죠? 10t 이렇게 되겠네. x는 10t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이게 이제 t로 미분하면 10 나오겠죠? 그냥 답은. 그래서 10이다. 이것도 일정하네요. 변하지 않고요. 자, 일단 선생님은 t에 관한 식으로 풀었어요. 그 다음 문제는 좀 다르게 풀어볼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벽에요, 5m짜리 사다리가 기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가 보면 매초 12cm씩 아래 끝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아래 끝을 1초에 12cm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겠죠. 가면 갈수록. 그럴 때 벽에서부터 아래 끝이 3m 떨어져 있어요. 요 길이가 3 되는 순간에 이 위 끝이 내려오고 있는 그 찰나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아까처럼 뭔가 문자화 시킵니다. 위 끝이 내려오는 속도거든.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L로 놓읍시다.
이 길이, 요 길이를 L로 놔요. 그럼 구하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dt분의 dl이죠. 맞죠? L이라는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니까 이걸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L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한번.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단위는 5m로 돼 있는데 얘는 센티미터잖아. 이런 거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단위 통일하시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얘가 1점이죠. 1.2 아니 0.12구나. 그죠? 그러면 0.12m다. 이렇게 놔야 되겠네. 그러면 t초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1초마다 0.12m 움직이니까 t초가 지나면 0.12 곱하기 t만큼 움직이겠죠? 이 길이가. 그러면 요 L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뭘 이용해서? 그치? 피타고라스로. 이 그림이 지금 t초 상황이고. 그럼 피타고라스로 어떻게 돼? L은 루트 25 마이너스 제곱하면 모르겠네. 0.12의 제곱 t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요 L을 갖다가 이제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될 거 아니야. 미분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죠? 여러분들은 루트 안에 2차식 있으면 미분 못해요. 근데 참고로 루트 안에 1차식 있으면 돼, 안 돼? 이런 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죠? 왜 이게 루트가 2분의 1제곱이니까 그럼 n제곱 미분하듯이 하면 돼요. 자, 이건 참고. 그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면 미분하기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이 방법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합니다. 다 포기. 그러니까 t로 표현하는 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힘들어요. 미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아까 썼던 문자를 2개 쓰자는 얘기입니다. 문자 2개 쓰세요, 변수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관계식이 나오거든, 이제. 요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해 버립니다. 그럼 문자도 이거 좀 바꿀게요. 이것도 내가 지금 L을 포기했으니까요. 자, 여기 지금 구하는 게 이거 L만 X로 바뀐 거거든? 그럼 구하라는 게 dt분의 dx입니다, 지금. 그지? 그럼 이런 관계식 만들어서 이제 미분만 하면 돼요. 양변을 t에 대해서.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붙겠네요. 그지?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여기가 dt분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y 곱하기 dt분의 dy 되죠? 25는 미분하면 0 되죠?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할 건 얘입니다. 얘를 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준 이게 뭘까? 0.12가. 이 y라는 길이가 증가하는 속도죠? y가 증가하는 속도니까 이 값이 얼마겠어요? 0.12가 되겠죠, 바로. 그 다음 이 xy는 뭘 생각해야 돼? 이거 마지막에 생각해야 됩니다. 3초 위치에 왔을 때, 그러니까 요 길이가 3 되는 순간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y가 3이란 얘기잖아. 이 y 값이 3이 되는 거고요. x 값은 이게 3 될 때 얘는 얼마입니까? 4죠, 4. 피타고라스로. 그래서 여기다 4 넣으면 되죠. 이해가지? 그래서 나머지는 생각 안 하겠습니다, 계산. 다른 값들을 다 알아냈으니까 이 값이 뭔지 나오겠죠. 계산해 주시면. 그래서 답은 9가 9가 아니라 이게 0.09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dt분의 dx가요 0.09가 나오게 됩니다. 0.09. 그래서 단위는 지금 우리가 미터로 풀고 있으니까 이거 미터 퍼 섹 이렇게, 아니면 센티미터로 바꾸면 9 센티미터 퍼 섹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주관식 답을 작성할 때요, 그냥 이 답만 써놓으면 위험하죠. 왜? 문제는 미터로 냈는데 단위가 틀려버리면 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셔야 이런 문제는 정답이 되겠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속도가 속도 문제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가 속도가 속도가 참 재밌어요. 응용 문제도 문자화 시켜서 풀어보면 참 재밌는 나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